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8주차 수업입니다. 자, 황금 연휴는 잘 보내셨나요? 코로나19 여파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연기한 바 코로나 확산 방지와 교사, 강사 및 학생 건강과 안전을 위해 비대면 수업, 재택 수업을 계속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런 과목은 한 학기 계속할 듯 합니다. 그래서 중간고사는 과제물로 대체하는 걸로 결정했습니다. 과제물은 수업 마지막 부분에서 제가 안내를 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학습 목표. 지난주에는 창업의 3대 요소 중 사업 아이템, 그죠? 아이디어, 여기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창업의 3대 구성 요소가 사업 아이템이라고 했죠. 그 다음에 창업자, 기업가 정신, 그리고 뭐라고 했죠? 자금이라고 했습니다. 돈. 그리고 이 세 가지가 어느 하나 중요하지 않는 게 없다 그랬죠. 그래서 지난주와 지지난주 거쳐서 우리가 기업가 정신과 사업 아이템, 그냥 아이디어, 여기에 대해서 배웠고, 우리 앞으로는 자금 조달과 투자 유치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한 가지 또 이 부분도 중요해요. 이 돈과 관련된 것이. 그래서 오늘은 돈과 관련하여 재무 관리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보면은 우리 학습 목표에 보면은 우리 재무 관리의 중요성, 그죠? 중요성과 그 다음에 어떤 의미를 갖추는가를 볼 거예요. 그리고 회계와 지음에 대한 기본 지식 배워보고, 그리고 우리 매출 비용을 추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 추정 손익계산서를 배워볼 거예요. 그리고 손익분기점에 대해서도 알아보는 게 중요한 거죠. 손익분기점. 그 다음에 우리 창업기업이 자금 조달 방법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한 2시간에서 한 3시간 정도 있습니다. 배워볼 거예요. 자, 그럼 재무관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우리 재무관리의 중요성 그랬습니다. 재무,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죠? 이 돈관리죠, 그죠? 재산관리 이렇게 보면 되는데, 창업을 준비하면서 뭐요? 뭐라고 했죠? 수입과 지출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준비 없이 창업에 도전했을 때 뭐라 그랬습니까? 예상보다 적은 수입 또는 많은 지출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창업 이후에 매달 얼마만큼 수입이 들어올 것인가를 예측하고 고정적으로 나가는 비용은 무엇이고 얼마인가를 여러분들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알아서 추정함으로써 사업을 통해서 정말 그죠? 이 돈을 벌 수 있는가를 최종적으로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여기 한번 볼까요? 질문하고, 여러분 우리 다음 단어 중 여기 오른쪽 있죠? 오른쪽에 이 용어를 얼마나 들어봤는지 한번 볼게요. 그죠? 이것도 온라인 강의라서 지금 여러분들 질문할 시간이 없는데, 자, 여러분 여기 손익계산서 한번 들어보셨어요? 대차 대조표, 현금 흐름표, 자산, 유동자산, 비유동자산, 부채, 자기자본, 매출원가, 판매비, 일반관리비, 영업이익, 순이익, 화폐의 시간적 가치, 할인율, MPV. 여기서 몇 개 정도 알 수 있을까요? 우리 대체적으로 우리 단어만 봐도 알 수 있죠, 그죠? 손익, 돈을 벌고 손해보는 계산서, 대차.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들 상업 배우신 분들은 다 한번 공부를 한 것 같아요. 자,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 우리 앞으로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재무 관리를 위한 기본 지식으로 첫 번째 재무 상태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러면 재무 상태표란 무엇인가 하면은
뭐가 되겠죠? 자, 지금 현재 기업의 재산 상태가 어떤지를 내주는 그 가계부라고 생각하면 돼요. 쉽게 생각하면은. 그 다음에 재산과 자산을 구입한 자금 조달의 원천, 그러니까 부채와 자기 자본을 나타내는 표라 그랬어. 자, 그러면은 여기서 재산은 우리 보통 자산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재산과 자산이 뭐가 다르냐? 그럼 여기 이제 먼저 우리 자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여기 상식이기 때문에 얘를 꼭 알아두세요. 자산. 자산은 뭐냐면 부채 플러스 자기 자본. 자기 자본은 뭐냐? 갈로치고 자본금과 잉여금 그랬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 자산이란 무엇인가 쉽게 이야기하면은 이렇습니다. 우리 경제적인 가치가 있는 지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경제적인 가치가 있는 그 지하를 말하는데 이게 이제 선진국으로 갈수록 자산의 분배율이 이제 돈이나 부동산, 주식 등에 고르게 그 나타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재산이 무엇이냐? 재산. 현실적 이용 내지는 한기성이 있는 것으로 이것도 동산, 부동산, 채권, 유가증권, 무채, 재산권 등 이 사실관계를 포함하는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따라서 재산은 현실적으로 이용 가능성이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가치의 전부가 결정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반해 우리 자산은 그 손익 계산에 의해서 회계학적 개념으로 수익에 대한 것을 의미하며 비용으로서 소비되고 수익에 의해서 그 해소된다라고 보면 돼요. 자, 그럼 쉽게 이야기하면은 우리 자산은 뭐라고 이야기했죠? 부채와 자기 자본이라고 해서 그죠? 자기 자본. 그러면은 좀 더 쉽게 이야기하면은 뭐죠? 자산, 자기 자본. 자기 자본이 있으면 또 남의 자본이 있을 거잖아. 그러니까 남의 돈과 내 돈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죠? 부채는 남의 돈이고 자기 자본은 내 돈이라고 생각하면 되지. 이러면 이해하기 쉽겠죠? 그래서 이러한 재산은 크게 또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으로 나누어져요. 여기 앞에 재무상태표 예시를 한번 보시면은 이 자산이란 무엇인가 하면은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 이것이 우리 자산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건 이제 내 돈이잖아요. 내 돈, 나의 돈, 자산이고. 그러면 남의 돈은 이 부채라는 여러분 잘 아시죠, 그죠? 부채, 남이 빌리는 거예요. 이것도 유동 부채가 있고 비유동 부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본금의 총액은 이 자본금과 잉여금이라는 게 있거든. 그러면 여기서 또 잉여금부터 한번 알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럼 잉여금 뭐냐? 잉여금은 자기 자본 중 법정 자본금을 초과하는 금액이래.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거는 법정 자본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잉여금액이라 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또 우리 주식회사에서의 자본금은 자본금과 잉여금의 그 두 가지로 구분하게 되는데 잉여금이라는 것은 일정 시점에 있어서 자본금을 초과하는 자기 자본의 초과액. 뭐라고요? 자기 자본의 초과액을 잉여금이라고 한다라는 것 알아두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재무상태표에 보면은 총자산이 뭐라고 했어요?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 돈 예를 들어서 여기 5억입니다. 그죠? 내 돈 5억과 부채 2억. 2억이 합치면은 아니 잘못 미안. 우리 자산 총액은 5억이라고 했어요. 그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을 합치면 5억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이제 자산의 총액이고 이제 밑에를 봐야 돼. 부채 총액. 이거죠. 그죠? 부채 총액. 남의 돈의 총계고 이 자본은 내 돈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2억과 3억을 합친 돈이 5억이 된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부채와 자기 자본. 부채와 자기 자본이에요. 그죠? 부채 총계, 자본 총계. 이렇게 해서 2억과 3억이 5억이 됐다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원래는 여기 여러분들 회계가나 세무 회계를 배우면은
이 하나하나 다 배웁니다. 당좌 자산이 무엇인지, 재고 자산이 무엇인지, 투자 자산, 유형 자산, 무형 자산이 다 하나에 배우고 우리 전산 그 세무라 하는 그 시험에서도 막 이런 거 나오더라고. 그런데 우리 여기서는 우리 창업 시간이기 때문에 이까지는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알아둬야 할 것은 재무 상태표가 있다라는 것을 알아두시고 자산이 무엇인가, 그죠? 예를 많이 뜻이잖아. 이 자산은 부채와 자기 자본이 있다는 것. 그 자기 자본은 뭐냐? 자본금과 잉여금이 있다는 걸 알아두세요. 그리고 또 잉여금은 무엇인가? 잘 알죠. 무슨 오바되는 금액이잖아. 자기 자본 즉 법정 자본금에 초과하는 금액이라고는 알고 있지만은 자기 자본금 중 법정 자본금을 초과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자, 그리고 여기 이제 상식적으로 이제 여러분 이런 이야기 한번 들어봤어요? 잠깐 일단 그 유동자산에 대해서 한번 더 알아보고 이야기할게요. 유동자산이라는 것은 뭐냐? 비유동자산이란 무엇이냐라고 할 때, 이것도 여기서도 좀 짚고 넘어갈 것이, 유동자산은 움직이는 자산이야 보면은, 그죠? 그래서 여기서 알아 1년 이내에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이라고 보면 돼요. 그러면 비유동자산은 그 반대야. 1년 이내에 비현금화가 될 수 없는 자산을 갖고 비유동 자산이라고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러면 1년 이내에 현금화 할 수 있는 자산을 보면 어떤 것들이 있느냐? 우리 현금이 있겠죠, 그죠? 현금, 예금, 이제 돈으로 말하면은 현금과 예금이 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회사에 다니는 그 상품과 제품이 있을 수 있어요. 원재료나 저작품, 전도금 이런 것들이 해당됩니다. 그러면은 비이동자산은 거꾸로 말해서 결산일로부터 1년 이내에 장기적으로 보유하는 자산이지만 쉽게 현금화하기 어려운 거, 1년 이내에. 그러니까 토지나 건물, 설비 등에 여기에서 해당이 됩니다. 여러분, 혹시 그 흑자도산이라고 들어보셨나요? 흑자도산. 이거는 영업실적이 좋고 재무 상태로서도 문제가 없는데도 언뜻 보기에는 건전한 기업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자금은 갑자기 이제 자금이 변동돼 가지고 부도가 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흑자도산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즉 그 단기 부채를 변제하기 위해서 충분한 현금을 확보하지 못해 가지고 그 도산을 하는 경우를 이런 그 흑자도산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산을 살펴볼 때 유동자산이 얼마나 되는지 살펴보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제일 위에 뭐라고 되어 있죠? 우리 현재 기업의 재산 상태가 어떤지 나타내는 가계부가 우리 나의 회사의 그 상태가 어떤. 자, 재무 관리를 위한 기본 지식. 그 두 번째는 그 손익계산서입니다. 자, 손익계산서란 무엇인가 한번 볼까요? 자, 일정 기간 동안, 그래서 그죠? 일정 기간 동안 기업이 사업을 통해서 얼마나 이익을 벌었는가를 보여주는 뭐라고? 재무제표. 그래서 영업기간에 발생한 매출액과 비용, 그리고 매출액과 비용의 차이인 이익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정 기간 동안 회사가 달성한 경영성과를 나타내는 보고서라고 이제 보면 돼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까 이야기한 그 일정 기간이라서 보통 1년이라고 그랬습니다. 1년이라는 동안이며 경영성과는 이익에서 비용을 뺀 순이익을 산출한 것이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산출된 단기 순이익은 회사 이해 관계자들의 의사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그래서 단기 순이익이 좋다면 회사의 미래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져 높은 주가를 형성할 것이고, 또 일정 기간의 회사의 경영 성과인 손익계산서를 보고 우리 미래를 예측해 볼 수가 있거든요. 여기 한 예시를 한번 보면은 어떻게 한번 봅시다. 여기 자, 매출액과 매출 원가가 있습니다. 자, 매출액은 7억 9천이나 올렸거든. 예를 들어서 이건 뭐 그냥 2012년부터 16년까지인데요. 앞에 거 한번 봅시다. 설명만 하고 여러분들의 어떻게 이 손익계산서가 구성되어 있는지를 알면 돼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아까 이야기한 여기 저 단기 순이익. 그러니까 첫 번째 매출액과 단기 순이익에 대해서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요 보면은 이제 여기 손익계산 예세 보면 매출액, 매출원가, 판매비와 일반 관리비, 금융수익, 금융비용, 법인세 비용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보면은 쉽게 생각하면 여기 요 갈로로 되어 있는 거 있죠. 요 갈로, 여기도 갈로 1억 얼마, 3천만 원, 여기 이제 2천만 원. 요거는 돈이 지출되는 거야. 그게 회사로 치면은 마이너스 돈이 나가는 돈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들어오는 돈은 저 갈로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7억 9천이 돈이 들어왔는데 매출 원가는 6억이 나간 거예요. 상당히 많이 나갔죠. 그래서 7억 9천에서 6억을 빼니까 1억 9천이 매출 총이익은 1억 9천이 나가는 거예요. 우리 보통 회사들이 이렇습니다. 그렇지만 회사에서 나가는 게 이것뿐인가? 이게 아니죠. 판매를 하고 우리 일반 그 관리비가 더 나가는 거예요. 그냥 물건을 팔 때도 그 파는데 그 유통비나 그 마케팅비들이 나가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또 1억 1천만 원씩 나가는 거예요. 판매하는 데 의해서. 근데 거기서 판매를 함으로써 영업이익이 또 8천만 원 들어간 거예요. 어찌 보면은 나가는 게 더 많다, 그죠? 그렇지만 우리 자산은 뭐래서 앞에서 배웠을 때 자산은 내 돈과 남의 돈, 자산과 자본금과 부채라고 해서 있죠, 그죠? 그것도 전부 다 나의 그 자산입니다. 금융 수익이 1천만 원. 그 다음에 금융 비용이 여기서 또 3천만 원. 법인세용 그 순이익이, 법인세 비용 차감 전 순이익이 또 6천만 원. 일시백 천, 만, 십만, 백만, 천만, 6천만 원입니다. 법인세 비용이 또 2천만 원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총 다 나가는 게 많죠, 그죠? 총 실질적으로 7억 9천이라는 돈은 벌었지만은 실질적으로 남는 거는 4천만 원밖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2012년에는 이랬지만은 점점 미래로 갈수록 좀 늘어난다, 그죠? 늘어나는 걸 알 수 있지만은 어쨌든 우리 기업에서 여러분들 기업의 그 성과를 측정할 때 그 기업의 역량을 평가할 때 단기 순이익으로 할 것 같아요? 매출액으로 할 것 같아요? 이 회사가 되게 훌륭한 회사다라고 봤을 때 어떤 회사들이 더 좋은 회사냐? 우리 판단을 할 때는요, 우리 보통 이 매출액을 갖고 하는 겁니다. 우리 보통 회사 기업 평가를 할 때 이 매출액으로 하는 거예요. 이 단기 순이익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여러분들 기업의 그 기능을 배웠죠. 우리 저 두 번째 시간에. 이 기업이라는 것은 돈을 많이 벌어서 내가 버는 거는 물론 4천만 원이지만은 우리 국가의 이 경제활동은 7억 9천에 대한 경제활동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매출액이 큰 기업들이 훌륭한 회사고 좋은 기업이 되겠죠. 매출액이 있어야 우리 저 판매비나 일반 갈비도 많이 나가고 우리 저 일반 그 우리 인건비도 많이 나갈 수 있고, 그죠? 그러니까 단기 순이익보다는 매출액을 갖고 그 기업의 그 역량을 평가한다라는 것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손익계산서는 뭐냐? 일정 기간 동안에 그 사업을 통해서 돈을 얼마나 이제 벌었는가, 이익이 얼마나, 매출액과 그 나간 돈과 들어온 돈이 얼마나 되는지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 손익계산서 재무제표를 그 판독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아까 앞부분에 대해서도 그 배웠잖아요. 손익계산서고 우리 유동자산, 비유동자산 에서 배웠잖아.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이 표에 자, 재무관리를 위한 기본 지식 세 번째로 현금 흐름표입니다. 자, 이거는 무엇인가 하면은 기업의 영업, 투자 및 재무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현금 흐름의
유입과 유출을 기록한 표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은 기업에서 수익의 시점은 기업 내의 그 현금의 유출, 유입에 그 유발시키는 그 회계 사건이 발생하는 순간으로 봅니다. 하지만 그 현금 흐름표에는 수익의 시점은 무조건 기업 내에 현금이 들어올 때에 의미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스파게티 집에서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 스파게티 집에서 두 손님이 식사를 한 후에 한 명은 현금으로 계산하고 한 분은 그 카드로 계산한다면은 대차 대조표와 손익계산서에서는 두 사람이 계산한 것 모두가 잡히겠지만은 현금 흐름표에는 순수하게 현금으로 계산하는 것만 그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스파게티 집에서 카드를 받는 것과 마찬가지로 기업도 우선 제품을 팔고 나중에 돈을 받기로 하는 경우가 다반사이기 때문에 실제 기업의 단기 순이익과 현금 흐름은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듯 그 현금 흐름표에는 무조건 현금의 유입과 유출만으로 기준으로 작성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따라서 그 현금 흐름표에는 기업의 현금 변동상을 쉽고 정확하게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그 흐름표 예시를 보면은 여러분들 저 세무회계과 이런 데 가면은 전문적으로 하나하나 다 배워요. 그죠? 하나하나 다 배우는데 우리는 여기 우리 창업 시간이기 때문에 그냥 현금 흐름표가. 자, 마지막으로 우리 중간고사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중간고사는 우리 가제물로 대체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간고사, 우리 가제물 그 제목은 뭐냐? 한번 볼까요? 기업과 정신에 대해서 아는 대로 쓰시오라고 이야기 나왔어. 그래서 일단 먼저 우리 주요 내용은 여러분들 지금까지 우리 뭘 배웠죠? 우리 교과서 우리 참고 자료를 먼저 이야기를 할게요. 우리 첫 번째 우리 유튜브 영상을 제가 한번 지지난주에 올려놓은 게 있어요. 여기 보면 앙트레프레너십에 대해서 나옵니다. 이 영상을 보고 그 다음에 교과서 제3장 그죠? 3장이 나와요. 그리고 우리 수업 내용 우리 지지난주 시간에 기업가 정신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보고 우리 기업가 정신에 대해서 여러분들 아는 대로 쓰시면 돼요. 일단 제가 핵심 키워드로는 정의 및 중요성, 대표 사례 시사점이라고 적어놨지만 여러분들 그거 보고 다른 거 있잖아요. 제가 수업 시간에 뭐 강조한 것들이 좀 있을 거야.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다 열어가면 됩니다. 우리 작성 방법은 우리 A4 용지 5장 이내로 써주세요. 적어도 석장에서 5장까지는 제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글자 크기는 15포인트, 표지는 없어도 됩니다. 이 양식 이따가 제가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제출 날짜는 우리 5월 7일 목요일 18시까지 기한 없습니다. 제출 방법은 우리 이메일, 제 메일입니다. bgm3434 yuhan.ac.kr로 이리 보내주세요. 자, 여기 한번 볼까요? 우리 가제물은 상기 작성 방식에 따라 작성해 주시고 양식은 자유이나 문서 작성의 미관성은 중요하며 그래서 양식은 자유지만은 문서를 좀 깔끔하게 작성하시라는 거예요. 어떤 학생들 보면 그냥 막 타자로 그냥 막 두서없이 쓰는 학생들이 있어요. 일목요연하게 기성정결 이렇게 맞춰서 쓰시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깔끔하게 미관성이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제출 기한은 반드시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그랬어. 자, 오른쪽 한번 볼까요? 중요하면 잘 들어요. 자, 우리 이 교육 과목 제목이 창의적 스타트업 첫걸음이야. 그럼 중요한 거 이거 1-1 요 반인데 5, 6교시는 1-1이고 7, 8교시는 2-1이래요. 자, 그러니까 제가 이 수업이 많습니다. 우리 1-1, 5, 6교시는 한 70명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5, 6교시는 7, 8교시는 한 50명 정도 되니까 제가 이거 구분이 없으면 제가 좀 힘들어.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여기 이 구분을 꼭 해주세요. 요것도 제가 체크할 거예요. 혹시 이거 안 쓰고 그냥 얼마나 여러분들이 집중도가 있는지 그걸 보는 거야. 이 레포트가 뭐 이거 하나 안 써가지고 뭐 감점 준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그만큼 여러분들이 정신 차려라라는 그 의미입니다. 반드시 쓰시라고. 창의적 스타트업의 첫걸음 1-1, 2-1 요거. 그죠? 이거 안 쓰는 사람들은 감점.
그리고 기업가 정신, 그 제목이. 여러분들 제목은 뭐랬어요? 기업가 정신에 대해서 아는 대로 쓰시오라고 했지만 일단 여기는 기업가 정신 쓰세요. 쓰시고 반드시 이것도 학과, 학번, 이름 꼭 쓰세요. 혹시 동명이인도 있어. 우리 친구들 중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쓰시고 작성 방법은 자유라 그랬지만은 될 수 있으면 그 하나하나의 그 장르가 있잖아요. 그죠? 그 장르에 맞춰가지고 이거는 제가 예시입니다. 이대로 써도 되고 그죠? 대표 사례 시사점이요. 이거 중요한 거예요. 시사점 이거 반드시 써야 돼 이거는. 우리가 여러분들 그 댓글에도 보면은 항상 그 배운 점하고 그 느낀 점 있잖아요. 수업을 받고 느낀 점, 알게 된 점 있잖아요. 그죠? 반드시 쓰세요. 여기 점수가 여기서 많이 있습니다. 높아요, 여기도. 그리고 자기 말로 써야 되는 거야. 그죠? 그때 남들 거 보고 뺏기면 안 되고, 내가 느낀 점, 그죠? 이 기업가 정신에 대해서, 기업가 정신 상당히 중요하다 그랬어요. 그죠? 상당히 중요하다 그랬기 때문에, 그러면 이 시사점을 쓸 때 어디에서 봐야 되느냐? 결론은 여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죠? 대표 사례들이 많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여기 대표 사례 쓸 때 하나에 그죠? 부호나 기호를 넣어가지고 쓰시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실리콘밸리의 기업가 정신, 그리고 우리 한강의 기적과 기업가 정신 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뭐 일본의 장의 정신도 좋고, 그 다음 유대인의 기업가 정신, 또 우리 핀란드 노키아에 대해서도 있고, 그죠? 많이 써도 됩니다. 요걸 구체적으로 잘 쓰시고 요 시사점을 같이 연결이 잘 되면은 제가 높은 점수를 줄 거예요. 여기는 뭐가 들어갈까요? 기업가 정신의 정의. 중요한 우리 용어 이야기했죠. 용어. 우리 앙트레프레너십, 기업가 정신, 기업가. 이란 그 유래에 대해서도 이야기했고, 이 진정한 그 기업가 정신의 의미가 무엇인가. 이것도 꼭 제가 지금 방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 이야기 잘 듣고, 이 레포트 가제물에 꼭 그 키워드가 들어가 있는지 없는지 제가 꼭 볼 거예요. 기업가 정신이 무엇인가? 왜 중요한가? 무엇을 배우는가? 그죠? 그 키워드들이 많이 있었어. 그 기업가 정신 하면은 이 키워드들이 나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런 조합을 하면은 사실 이 중간고사, 이 기업가 정신, 앙트레프레너십만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잘 이해를 하고 잘 작성하신다면은 여러분 솔직한 말로 우리 이 창의적 스타트업, 그죠? 배운 보람도 있고, 또 우리 한 학기 이 교양 과목으로서 우리 공부를 하면서 상당히 그 많은 것을 얻어간다라고 보면 됩니다. 아, 이거 하나는 알았다라고, 그죠? 아, 창업, 스타트업. 이거 하나는 알았다라는 것만 해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 중간고사는 기업가 정신, 그 앙트레프레너십에 대해서 워낙 제가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 유튜브 영상 이것도 꼭 봐라 그랬어요. 보고 우리 저 교과서 이걸 보고 우리 PPT 자료 만든 거 있잖아. 이걸 보면은 완벽하게 알 수 있을 거야. 상당히 그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일단 중간고사로 이렇게 합니다. 그 원래는 오프라인 시험 같으면 여기에 대해서 제가 몇 개 문제도 낼 수 있는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 여러분들의 한번 어떻게 하느냐 이 문장으로 제가 한번 평가를 해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또 출석 체크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똑같이 우리 댓글 달고 느낀 점을 적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오늘 수업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자, 오늘은 그 중간고사 그 대체로 중간고사 대체로 그 레포트를 내줬습니까? 그래서 한 25분 벌써 30분 지났네요. 그 30분 그 온라인 강의로 마치고 우리 여기서 나오는 부분 몇 가지가 있는데 원래는 오늘 다 하려고 했는데 그 시간이 좀 없는 것 같아요. 이거는 다음 시간에 계속 해나갈게요. 지금 요 재무 예측과 추정 단계 다음 페이지 한번 볼까요? 매출 추정 다음 페이지 그 비용 추정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 구체적으로 한번 볼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그 추정 손익
계산서의 작성, 예. 그 다음에 몇 개를 팔면 손익분기점에 도달할 수 있는가? 그 손익분기점이 중요하다 그랬어. 그죠?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 저 다음 시간에 한번 그 자금 조달 그 일환으로 한번 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